네, 반갑습니다. 국다하의 김민성입니다. 오늘은 저번 강의로 인해서 총 저희 강의가 끝이 났고 5강으로 인해서 끝이 났고 오늘은 번외 편으로 좀 쉬어가는 시간으로 좀 재미있는 활동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1학기 때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했는데 외래어 관련으로 퀴즈를 만들어서 반 친구들이 풀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번 2학기 때도 이번에는 자주 틀리는 외래어로 또 퀴즈를 만들어 봐서 이번에는 친구들한테도 풀어보게 하고 추가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찍어서 왜 틀렸는지 그리고 왜 맞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리고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들도 한번 다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오늘 왔습니다. 그러면 일단 제가 설문지 링크를 달아뒀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다 풀어보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바로 한번 자주 틀리는 외래어 가보겠습니다. 여기 애드립의 올바른 한글 표기는 무엇일까요? 한글 표기라 가지고 발음이나 상관없이 국립국어원에서 제정한 걸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 좀 많이 달라요. 일단 생각해 보시고 답은 일단 애드리브예요. 이게 왜 그러냐면 국립국어원에서 이게 유성음, 자음으로 끝나는 글자는 받침이 아닌 끝에 을을 붙인다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국립국어원에 따라서 정답은 애드리브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엔젤이 있죠. 이거는 정답이 뭘까요? 이거는 정답이 에인절입니다. 이것도 전 생소할 텐데 이게 원래는 왜 원래 첫 번째 왜 엔젤이 우리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되냐면 이게 일본에서 이 단어를 엔젤로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표기하는 것이 많이 보여가지고 아마 일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엔젤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국립원에서는 에인절이 맞는 표기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은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올바른 한글 표기는 무엇일까요? 정답은 애플리케이션 두 번째입니다. 자,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있는데 그러면 어플을 우리가 그냥 핸드폰 어플이라 하잖아요. 그러면 이 어플도 애플이라 써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 앞부분 발음이 애플이랑 똑같아서 완전히 동일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. 두 번째로는 베이식이냐 베이직이냐 문제가 있을 텐데 이거는 국립국어원이 베이식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건 그렇게 그냥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.
다음에 비즈니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만 알아보면 정답은 비즈니스입니다. 이것도 국립국어원이 그냥 제정한 거라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밑에 거는 C인데 C냐 C냐 발음이 어떻게 강하냐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건 정답이 C입니다. 다음에 데미지가 이게 여러분들도 많이 헷갈리셨을 텐데 정답은 데미지 두 번째예요. 대부분 이걸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 정답은 이겁니다. 이것도 왜 우리한테 이 대자 이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냐면 외래어를 표기할 때 이거보다는 이거가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우리한테 주된 이런 생각이 주입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게 주된 원인이라는 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설로는 이게 영어 외래어의 상당수가 한국에 유입될 때 영어에서 직접 오기보다는 이게 일본 영어 단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막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. 그래서 아까도 봤던 것처럼 이런 일본어를 통해서 한국에 전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본의 영향으로 데미지 애자가 많이 우리한테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실제로는 정답은 데미지라는 것을 이 I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은 드래곤인데 이건 정답이 뭘까요? 이것도 좀 생소하시겠지만 정답은 드래건입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국립국어원에서 밝힌 건데 현재까지도 외래어 영례집에서 제시되지 않은 드래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관용적 표기로 보기 어렵고 외래어의 복수 표준어를 인증하면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놔서 드래건이 표준어라는 국립국어원의 입장입니다. 그 다음에 훌라후프 이거는 정답이 훌라우프입니다. 이건 왜 그러냐면 이것도 그냥 국립국어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외래어는 그냥 우리가 의미만 전달되면 되기 때문에 이런 한 글자 자음 이런 것 자음 몇 글자 따위로 우리가 싸우거나 다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외래어 표기가 국립국어원의 형식상으로는 이게 맞다라고 그냥 참고적으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메론 이것은 정답은 멜론입니다. 이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내비게이션 아까 했던 것처럼 데미지가 I였던 것처럼 여기도 정답이 내비게이션입니다. 마찬가지로 어휘를 쓰는 경향이 우리나라한테 많이 있고 일본의 영향으로도 이 내비게이션 어휘를 많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I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.
그다음에 강아지 견종인 개 중에서 리트리버라는 견종이 있잖아요. 우리가 대부분 리트리버라고 알고 계신데 이게 아니고 실제로는 레트리버랍니다. 참 웃긴데 이 레트리버라는 것은 동물 분야에 이게 전문 용어로 레트리버라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습니다. 해당 분야가 관행적 표기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. 관행적으로 레트리버라고 원래 써왔습니다.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리트리버라고 부르는데 큰 상관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수프인데 이 수프는 누가 뭐래도 이겁니다. 수프 우인데 이 영어 발음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수프예요. 1986년인가 그때 외래어 표기법 제정 이전에는 장음을 긴 음을 반영해서 수우프라고도 했는데 이제 외래어 표기법이 국립국어원이 정해진 이후로는 수프 이게 정답입니다. 그래서 라면 스프도 라면 스프가 아니라 수프 이게 정답입니다.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인데 밴쿠버 캐나다의 수도죠. 이 밴쿠버는 정답이 이겁니다. 밴쿠버 아이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그냥 우리나라가 이걸 많이 써서 그렇고 일본에 그냥 그런 게 있고 근데 이거는 밴쿠버는 원칙대로라면 이게 맞는데 관용상 그냥 밴쿠버 이렇게 쓰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인데 할로윈이 정답은 이겁니다. 이것도 저도 깜짝 놀랐는데 보통 우리가 할로윈 데이를 할 때 이 할로윈을 많이 쓰는데 국립국어원에서 권장하는 이 외래어 표기에 따르면 헬로원 이게 옳습니다. 그런데 대중적으로 우리가 이 할로윈이란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해 와서 관습적으로 사용해 와서 이게 고착화되어 오고 있는데 이렇게 쓰는 데가 많긴 많은데 이 헬로윈이라는 단어 이런 데는 이제 맞춤법에 엄격한 지상파 방송이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이렇게 대부분 표기를 하고 이제 요즘에는 조금씩 대중적으로도 이 헬로윈이라는 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. 헬로윈이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다 알아봤고 한번 정답을 보면 볼까요? 한 개 틀렸네요. 뭐죠? 어? 이게 훌라 후프입니다. 제가 이거 잘못 체크했는데 잘못 체크했습니다. 아이고 씨. 네, 훌라 후프고 국립국어원이 이거는 따로 밝히진 않았는데 훌라 후프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. 외래어 표기법에 훌라 후프라고 나와 있습니다. 다른 건 다 맞고 이렇게 해서 자주 틀리는 외래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국어
관련도 있지만 왜 영어와 관련이 있는 시간이었는데 국어와 영어와의 조합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준비해 본 시간이었습니다. 오늘 한번 번외로 재밌는 시간을 한번 가져본 것 같은데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처음에 설문 모를 때 막 풀어봤을 때는 아마 재밌으실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매력 표기법